안녕하세요. 자, 형사법 기록형을 강의를 하는데 이 자료를 먼저 실제 시험 문제를 하나 놔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첫 시간에는 이 자료 이 문제지를 푸는 법.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형법도 사실은 약간 마찬가지인데 답안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아는 것 이외에 개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로 들면은 우리가 위계,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가 위계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은 이 위계는 뭡니까? 예로 들면 오인, 착각, 부지를 야기해서 이를 이용하는 거, 요런 정도의 개념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은 차근차근 해가지고 기본적인 수법이 있어요. 뭐 살인을 했다 그러면 살인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전형적인 서술 방식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쿡 누르면 쭉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일단은 책에 쭉 정리를 해놨는데 이 정리 이외에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속입니다. 뭐냐면은 이 실전 기록. 가끔씩 이 판사 임용 시험 보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제가 얘기합니다. 아니 뭘 제 강의 듣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 그런 강의를 듣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제한된 시간에 답안을 쓰는데 FM대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답안을 쓰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줄여가지고 핵심적인 점을 좀 찾아가지고 쓰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는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법연수원 같은 데서 예전에 시험을 볼 때는 8시간을 줬어요. 8시간을 주고 참고자료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책도 이만큼 갖다 놓고 하니까 이런 거 보고 베낀단 말이에요. 베끼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8시간 동안 메모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메모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은 나만 그렇게 쓰면 모르겠는데 남은 잘 쓰잖아요. 근데 나는 못 쓰니까 상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메모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실전 시험에서 이 메모와 답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메모가 길어지면 메모지 내고 집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답안을 쓸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BT라고 하는 특성에서 저도 좀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답안을 쓰느냐 이런 생각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전체적인 교재가 형법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순서는 이번 주에 바로 또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들도 다음 주에 있을 것 같고 해서 이제 좀 제3범죄라든지 특별형법의 일부를 오늘 먼저 도중에 건들고, 그러니까 순서도 이것도 기록도 지 맘대로 순서를 제가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형법 베이스가 탄탄해야, 왜냐하면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 쓰는 게 문제예요. 예전하고 달리 사람들의 실력이 많이 늘어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소송법적 논점 찾고 형법은 그냥 말 그대로 조문 쓰듯이 그냥 쓰고 이건 뭐 폭행이 안 되고 뭐 이건 출판물이 아니고 이 정도만 서술을 해도 점수를 얻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형법적인 게 좀 암기가 돼 있는 사람들이 함께 집어넣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점수 차이가, 항상 시험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수 차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요. 일단은 추상적으로 가지 않고 먼저 변시 이 예제 문제를 딱 펴면은 실전에 있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처음에 받으면은 문제지에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제 CBT에 목차를 작성하는 거, 목차를 기재를 하는데 여러분들 약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래도 가급적이면 웬만해서 변론 요지서는 경어를 쓰고
검토 의견서는 뭐뭐디 뭐뭐함. 뭐뭐함. 이렇게 이제 요약식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개조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에 출제하신 분들은 변론 요지서에 있어서도 경어를 안 써도 하나도 마이너스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지 않고도 마이너스 할 일이 많으니까 뭐 굳이 경어 안 썼다고 마이너스 할 필요는 없겠다. 누가 논점을 잘 찾고 사실은 또 그렇습니다. 키워드가 있으면 채점을 해야 되는데 이걸 경어와 문장으로 안 썼다고 채점을 주기가 애매해요. 키워드가 있으면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씩 줄 거냐 아니면 제대로 줄 거냐. 근데 내용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다 찾아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사실 공소장을 이 답안지에 요약한다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공소장은 아예 뜯어가지고 나중에 줄치면서 하나하나 계속 보면서 작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소장을 뜯어서 웬만한 손으로 메모를 해야 된다면 공소장에 메모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자, 뜯으려고 했더니 또 한 장이 남았네요. 뒤에 공판 조서도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뜯어도 되고 안 뜯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 안 되고, 자, 증거 목록이 있잖아요. 이 증거 목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7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 나오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증거 목록. 이 증거 목록을 보고 증거 의견을 쭉 표시하는 거예요. 사실 실전 기록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첨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을 첨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상당수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제 증거 의견에서 X만 체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증거 결정이 안 된 것만 X를 하고 O를 표시를 안 하는 게 상당한 오류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증거 동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O로 표시가 되는데 모든 요건을 다 인정을 했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훗날 증거 동의가 있는 것은 이 전문 법칙 자체가 문제가 안 됩니다. 즉 증거 능력이 문제가 안 되고 여기에서는 어떤 뭐 전문 진술이라든지 특히 많이 나오는 거, 그다음 재전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안 되고요. 오히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위수중인지, 두 번째로는 증명력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쟁점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열심히 찾아가지고 막 재전문 내가 찾았지롱 뭐 해가지고 열심히 써놨는데 결론적으로 무익적 기재사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뜯어가지고 하나하나 표시를 다 해놓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쓸데없는 내용을 쓰지 않겠다. 이런 거. 다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해야죠. 이 정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 3, 4분 정도 해야 이 정도까지 완성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표시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소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특별형법이 상당히 이제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픈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특가법에서 보복협박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대해서 정리도 안 해줍니다. 왜냐면은 이 보복협박 조문을 딱 찾아보면은 여기 공소장에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으니까 이거 보고 찾아보면 됩니다. 쫄지 말고. 처음 보는 죄명이 나오면 그 죄명은 그냥 조문 찾아보는 거예요. 조문 찾아보니까 조문을 쭉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
이라고 하는 것이 조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민사사건과 관련해서 보복을 하고 있더라. 보복 협박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구속요건 해당성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조문에서 찾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형광펜이라든지 아니면 볼펜 색깔을 좀 준비를 해서 할 필요가 있고, 그냥 하나의 볼펜으로 해도 괜찮아요.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공소제기 시점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놔야 하고, 그래서 공소제기 시점은 뭐 공소장의 첫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놓고요. 그다음 이제 나머지들은, 그리고 이제 공소장을 쭉 보게 되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공소장에는 써 있지만 우리 문제지에는 안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안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소장을 딱 보고 요약을 해서 증거 열심히 찾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쓸데가 없어. 뭐야, 이거 안 물어봤네? 그래서 이제 안 물어본 것을 또 체크를 하는 게, 먼저 답안지 해놓고 CBT에다가 조금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3페이지에 공판조서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공판조서에 따른 것은 뭐 재판장, 인정신문, 또 재판장에 대해서 학고 검사가 공소사실 낭독을 하고, 사실 이제 대부분은 이 공판조서의 이 모두 진술 단계에 의해서 내용 인정하는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거, 부인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 답안지에서 이제 기록과 관련해서 이제 무죄와 관련 325조 전단의 무죄, 325조 후단의 무죄. 이 전단의 무죄는 100% 형법 실력입니다. 100% 형법 실력인데, 우리가 뭐 최신 판례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판례에서 무죄라고 해서 무죄라고 쓰는데 점수 차이도 많이 나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키워드 구사하는 것 하나 두 개로서 점수가 그냥 5점 정도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단의 무죄는 통상 공판조서를 이렇게 법정 진술이라고 표현하고, 경찰 진술, 검찰 진술. 그러니까 이걸 뭐 다르게 표현하면 더 길어져요. 사경 작성 피신조서상의 기재에 따르면 하지 말고 그냥 경찰 진술에 의하면, 경찰에서의 진술, 검찰에서의 진술, 법정에서의 진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그냥 짤막하게 답안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데에서 일단은 자백을 보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옵션이에요. 자백의 보강 법칙에 따라서 보강 증거를 하나 정도 찾아주고, 근데 이건 옵션. 보강 증거를 하나 정도 찾아주고,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디에서 보니까 자백을 보강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가 있는데 뭐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법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위계로 시작을 했으니까 바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서, 위계라고 하는 것은 오인착각 부지를 야기하여서 이를 이용하는 건데, 이용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위계, 꼬드겨서 속아 넘겨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위계에서 그냥 가볍게만 위계, 이게 사실 얘기는 속아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경우,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키워드고, 이런 것들은 속아 넘어간 게 아니라는 게 내재가 돼 있지만 거기까지 써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경우가 아니라서, 그래서 위계 수단은 될 수 있는데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경우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법리를 준비하는 거, 이게 시험 문제에서 1개 내지 2개가 나와요. 논점에서 1개 내지 2개. 무조건 고정되어 있어요.
보통은 2개 정도 나오는데 1, 2개 정도가 나오고, 이제 후단 무죄가 이제 시청말로 지랄 같은 거죠. 여기가 이제 후단 무죄에서는 어떤 증거 능력이 있는 거, 증거 능력 유무에 대해서 다퉈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증거 능력이 없는 것, 뭐 있는 것, 이 있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신빙성까지 좀 다퉈야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신빙성과 관련해서 하나만 먼저 체크를 해보면은, 교수님들이 특히나 이 판사 출신 교수님들은 이 신빙성과 관련해서 부족 증거라는 목차를 꼭 써주면 사실 이게 어쩌면 약속과도 같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판사로서의 자존감,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뭐 이거 꼭 써라. 어떤 교수님은 무조건 나오면 성명권 무조건 써라. 뭐 이런 교수님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의 약속과 같아가지고 채점할 때 쓴 사람들은 점수를 다 후하게 줍니다. 그냥 모든 항목에서 어차피 0.5 이상이면 되는데 0.5에서 3점인데 다른 사람은 1.5 줄 걸 2 주고 2.5 주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썼는데도. 그래서 요걸 좀 판사분들이 강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족 증거라고 하는 것을 골라 썼는데 쓰기만 했지 전혀 상관없는 것을 부족 증거라고 썼어요. 사실 부족 증거라는 게 뭔 말입니까?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대부분 쓰면은 증거가 부족하대요. 증명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용력과 협의의 증명력, 이런 걸 이제 답안에 쓸 필요는 없어요.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신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을만 하냐, 예를 들면 이 증인이 하는 말은 100% 확실해. 증인도 신뢰성이 있는 증인이고 목격한 내용을 정확히 얘기를 해. 자, 근데 요증 사실이 뇌물입니다. 갑이 을한테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이 평소에 사업을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있다. 이걸 잘 했는데 결국은 협의의 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증거가 요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인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추인할 힘이 있느냐, 그 자체는 믿을만한데 아니 요증 사실과 별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자체는 신용성은 분명히 있지만 요증 사실과 무관한 관계, 이걸 부족 증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 증거라고 하는 것은 자체는, 자 표현을 좀 풀어가지고 믿을만한데, 근데 요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어떤 증명력이 없다. 신빙성이 없다. 그러니까 신빙성이라면 너무 크게 들어가니까 자체는 믿을 만한데 요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좀 이것도 그냥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증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 뭐라고 할까요? 증명하는 힘이 없다. 똑같은 말인데 더 멋있게 써보려고 했는데 멋있게 써지질 않네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그걸 이제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하시면 되는데, 원래 이 기본 개념을 좀 알아야만 그 다음에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325조 후단의 무죄는 전체에 있어서 가장 배점이 높다. 근데 배점은 높은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점수 차이도 별로 나지도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찾아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찾아 쓰고 훈련이 돼 있으면은 크게 점수를 내지 못해요. 오히려 점수 차이를 내는 영역들은 아까 말한 대로 전담부재, 형법적인 것을 암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형법 사례 문제하고 점수 차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썼다고 점수가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순환해서 쓰는지. 그 다음에 이제 형식 재판이 1개에서 2개, 적게 나올 때는 1개, 많게 나올 때는 2개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 형식 재판으로 나온 것들을 현재 살펴보면은 가장 많은 게 이제 기판력. 그래서 이제 확정 판결을 주기도 하고, 이제 약식 명령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들이 점점 진화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객관적 범위에서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상습범에 있어서는 동일 습격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것은 이제 전형적인 서술로 하나 외워버릴 겁니다. 외워버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적 범위에 있어서 사실심 선고시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 기판력이 이제 미치게 되죠. 그래서 기판력이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가끔, 자, 조금 천천히. 제가 사실은 좀 학습을 위해서 일단은 가고 뒷부분에 가면은 지금 수업 내용을 조금 차례로 정리한 걸 다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좀 가르치는 방법으로 좋을 것인가, 뭐 편하게야 그냥 이렇게 보면 편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하나하나 이해를 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공소시효의 문제인데, 이 공소시효는 어떤 식으로 보통 많이 나오냐면은, 예를 들면 강도의 공소사실인데 절도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절도만 인정이 되고 절도를 기준으로는 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의 구조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냥 너무 공소시효는 대놓고 주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면소 판결에서는 이렇게 확정 판결의 기판력, 그래서 이제 기판력과 관련해서도 시적 범위로 해서 앞뒤로 잘라서 이 부분 이렇게 되고 이 부분 이렇게 되고 하는 것까지 연결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그냥 찾아보는 것 이외에 축소사실만 인정이 되고, 축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있다라고 하는 점, 요걸 찾아내는 거. 그 다음 뭐 세 번째가 뻔한 거죠. 친고죄하고 이제 반의사불벌죄. 특히 이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해서 이제 교특법, 지금까지 한 번 나왔지만 그 다음에 바로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 단속법은 1심 선고 전까지 부도수표를 회수하거나 처벌의사 철회 시 공소기각 판결하는데, 이 부도수표 회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고요. 관련 판례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도 똑같은 구조로 축소 사실만 인정이 되고, 이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 형태. 이렇게 해서 이 고소 취소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니까 증거 능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여기저기 막 뒤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볼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형식 재판 찾고, 근데 이 형식 재판을 참고 끝나면 또 안 되고, 어떠한 표현으로 쓰느냐. 우리가 쟁점을 아는데 우리가 그냥 다시 사례형으로 가잖아요. 쟁점을 아는데 쟁점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사경작성 공범 피신조서, 사경작성 공범 피신조서, 공범인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신조서, 증거능력 요건도 대립하고, 판례는 312조 3항은 뭐 당해 피고인뿐만 아니라 어떤 공범인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신조서를 당해 피고인에게도 증거로 쓸 때 사용될 수 있다. 검토까지 그 다음 나오고 하는데, 기록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기록은 그냥 조금 해서 사경작성 공범인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신조서는 312조 3항이 적용되므로 내용을 부인해서 증거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판례도 그냥 바로 그냥 해서 312조 3항의 요건도 풀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오히려 이런 건 작은데 문제는 형법적인 부분을 여기에 와서는 너무나 그냥 아예 안 쓰듯이 쓰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부분을 얼마나 정갈하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실제로 아까 말한 대로 위계를 포섭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위계가 아니다. 왜요? 왜? 이게 왜 위계가 아닌데요? 이걸 포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반타작이 나버리는 거예요. 쓰고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14페이지 이제 공판조서를 보니까 맨 위에 김갑동은 룸에서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화장실에서 폭행한 적은 없고, 뭐 이을남을 모욕한 적은 없고, 뭐 절도를 교사한 적이 없고, 교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절취 전에 만류했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CBT로 목차를 잡으면은 이런 영역들을 CBT 안에 아예 표시해도 괜찮습니다. 아예 표시해놓고 해당 제명에서. 뭐 이을남도 1. 주점 룸에서는 폭행한 적이 없고 말렸고, 위에 보세요. 김갑동은 룸에서는 폭행했고, 이을남은 룸에서는 폭행하지 않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장실에서는 또 얘는 없고 얘는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분명히 이제 그냥 선입견으로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뭐 김갑동을 위해 유리한 변론, 유리한 변론, 증거조사. 그래서 증거조사로 이제 끝나게 됐는데, 사실 이제 공판조서에는 인정이나 어떤 부인,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에서 향후 작성을 하게 될 것의 어떤 객관, 특히나 완전 인정 진술에 대해서 이게 이제 형식 재판이 나오는지 325조 이제 전단 무죄 이쪽으로 갈 거니까 딱 감을 잡아야 돼요. 부인하는 영역들에서 후단 무죄 주장이 된다라고 해요. 우리 잠깐만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양형과 관련한 문제, 정상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 양형 정상 청정 문제가 아니에요. 형의 감경, 면제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기록 뒤에 형벌론을 한번 정리했어요. 형벌론을 객관식으로도 잘 공부를 안 하니까 형벌론이 빠져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냐면은, 뭐 사후적 경합범 감경례 같은 경우를 적용해서 감경을 물어보면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문에서 감경 면제 조문이 있는 거. 그래서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것은 점수 차이가 날 리가 없어요. 아니 뭐 이렇게 했으니까 좀 봐주시오라고 하는 얘기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률상 가중 감경, 그러니까 그 정상 참작 감경, 장량 감경 말고 법률상 가중 감경 사유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좀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 공판조서에 특기할 만한 게 바로 이제 피고인 신문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고인 신문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은 얘는
선서 없는 이제 법정 진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 선서 없는 법정 진술이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는 이거 증거 능력이 있다. 공범 아닌 공피라고 하면 이제 증거로 쓰지 못하는데 이게 첫 번째로는 공소 사실별로 다르고요. 두 번째로는 증거 의견도 마찬가지다. 예로 들면 312조, 12조 사항이라든지 313조 1항 등과 관련해서 피고인 아닌 자들은 전부 다 증인의 지위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찾아? 바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으로서 공소사실별로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공동피고인인데 공범이 아닌 거,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고, 사실은 웬만한 증거를 우리가 다 찾아가지고 쓸 수는 없어요. 여기에 기록에서 논점을 하면 한 100개 이상은 될 거예요. 100개 이상 되는데 우리가 결국 찾아내는 게 5, 60개 찾고, 5, 60개도 다 100개는 너무 많이 잡았으면 죄송합니다. 한 50개 잡고, 50개 잡았고 하는데 우리가 30개에서 40개 정도 미세한 논점 가면 다 있어요. 근데 30개, 40개 잡고 쓰는데 그래도 피고인 신문에 보여준 것은 무조건 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증거를 우리가 알면서도 안 쓸 수가 있잖아요. 못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근데 피고인 신문 단계에 보여주는 것은 여기에 최소 5점 이상의 배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증거 의견. 우리가 보통은 이제 증인신문 조서도 이제 금방 보게 되는데 참고인 진술조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시작하느냐 꼭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웬만하면 다 확인이 되는데 어쩌다 하나씩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그러면 이게 이제 증거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공범 아닌 이제 공피에 대한 관계에서 어떤 피신조서 같은 경우, 이거 312조 사항으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형사소송법 시간에 312조 사항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증인의 지위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거 능력이 없다. 아무튼 이거 중요한 논점이 된다. 사실 지금 말로 해도 그런가 보다 해놓고 적어주시고 나중에 가서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판조서에서 이제 증인신문조서로 넘어갑니다. 사실 앞쪽에 서비스 점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점수라고 하는 게 서비스가 안 되면 참 힘들 것 같은데, 이제 325조 전담부재. 얘는 서비스로 준 것 같은데 서비스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거 네 거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내 거인 듯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 재판은 의외로 쓰는 방법이 훨씬 쉬워요. 형법은 몇 가지 아까 개념을 좀 암기해야 되는데 소송법은 별로 그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공판조서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피고인 신문의 영역이 나오면, 그리고 이제 공판조서 중에서 이제 증인신문 조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판조서에 해당하는 증인신문 조서는 311조에 따라서 무조건 증거 능력이 있는 게 원칙인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깐 살펴보면은 증인 A가 이제 공동 피고인 가운데 1인, 뭐 갑의 진술을 이제 전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록에서는 무조건 갑과 을이 뭐 공동 피고인인데 이제 당연히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전제돼요. 제가 왜 공동 피고인으로 표현을 했냐? 대부분은 공범이지만 공범 아닌 영역들이 있어요. 이 공범 아닌 영역들이, 그러니까 둘이 딱 공소사실을 보면 되잖아요. 공동하여야 한 부분. 공동하지 않은 부분은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이고, 얘는 독립한 논점을 하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갑의 진술을 전문하면은 갑 사건에서는 피고인 아닌 A가 갑의 진술을 전문한 거죠. 을 사건에서는 피고인 갑의 진술을 전문했다. 이제 316조이라. 을 사건에서는 피고인 아닌 A가 피고인 아닌 갑의 진술을 전문했다. 316조 2항.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것도 제 전문이에요.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예요. 근데 그냥 생략하고 전문 진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311조가 끼어 있잖아요. 엄밀히는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인데, 얘가 311조이기 때문에 그냥 얘 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얘 됐어. 그냥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진술이다. 이게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게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 이미 증거 능력이 인정된 것은 말하지 않고 증거 능력 없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공판조서에서는 통상 전문 진술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전문 진술과 관련해서 316조 1항은 어떤 특신 상태의 증명이고, 316조 2항은 이제 필요성과 신용성.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 외국거주, 소지해불명 그 밖에 이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원진술자 갑이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 진술 중이기 때문에 316조 2항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그냥 공식과도 같아요. 공식과도 같다. 바로 증인신문조서에서 나오면 이게 나중에 증명력이다 이런 데 써먹을 여지도 있지만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증인신문조서는. 그러니까 증인신문조서에서는 무조건 찾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피고인이라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피고인 아닌 자, 공동 피고인의 피고인 진술을 전문하는 거, 혹은 제3자의 진술을 전문하는 것. 그래서 316조 2항으로에 따라서 원진술자가
출석을 하지 않았으면 증거로 못 쓰는 것까지가 기본적인 거고, 아주 가끔은 재전문 진술이 나오는 거죠. 재전문 진술. 이건 그냥 판례대로 해서 증거로 못 쓴다.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뭐 311에서 14조, 15조, 뭐 300, 그래서 이제 312에서 14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311조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316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증거로 할 수 있으나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여기도 엄밀히 얘기하면 재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인데 311조 지워버리고, 이 두 가지를 찾는 게, 두 가지 찾으면 그냥 2, 3점씩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증인 A가 갑의 진술을 얘기를 했어요. 갑 사건에는 빼놓고 써도 돼. 을 사건에서 쓰는 게 점수라는 거예요. 갑 사건에는 어차피 증거 능력이 있어요. 어차피 신빙성으로 다툴 거예요. 근데 문제도 자체도 을 사건을 중심으로 쓰게 해놨어요. 을 사건에서 갑의 진술이 을 사건에서는 316조 2항에 따라서 원 진술자가 법정에서, 제가 이 표현을 잘못 써놓은 거예요. 원 진술자가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하고 있어서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출석해서 진술 중이기 때문에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형광펜으로 칠해서 저도 뭐 증거 능력 있는 것은 뭐 파란색, 없는 건 빨간색 뭐 하는데, 네 맘대로 하세요. 네 맘대로 하시는데, 저는 이제 꼭 써야 될 것을 습관적으로 형광펜으로 칠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 그게 내가 어떤 걸 증거 능력, 왜냐하면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걸 증거 능력 있다고 하고 없다고 했는지도 헷갈려. 볼펜 찾기가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냥 형광펜 하나는 이거 꼭 써야 되겠다, 뭐 그런 걸 형광펜으로 칠해도 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자, 15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 앞에 뭐 재판장, 소송관계인 재판장, 재판장에서 이런 거 이제 찾아놔야 되겠네. 커터칼 중에 사후에 발부된 사실이 없다, 영장. 야, 이런 거 하나 이제 이거 주워 먹기입니다. 오케이. 예, 주워 먹기인데, 나만 주워 먹는 건 아니죠. 근데 이 공판 조서를 너무, 이런 것들은 진짜 이례적인 거거든요. 근데 나와 있으면 하나 주워 먹고. 증거 조사, 그다음 여기 피고인 신문이 여기서 나왔네요. 그렇죠? 피고인 신문 딱 체크해 놓고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 15페이지 피고인 신문 하겠다. 이을남인데 고소장들을 직접 작성했고 뭐 사실대로 진술한 다음에 서명 날인했나. 이게 진정 성립에 관한 거예요. 이 고소장이 증거로 나중에 못 쓴다는 거예요.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증거로 못 쓴다는 거예요.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피고인이 제출한 SD카드가 녹취서입니까? 예, 김갑동이 이을남은 천하에 싸가지 없는 놈이고 개새끼다. 예, 체크를 해놓고 이걸 직접 듣지 못했고 김갑서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고소장에 진정 성립도 있고, 이거 저도 답안지에도 안 썼는 것 같은데, 그래서 훔쳐오라고 지시를 했다. 뭐 친구인데 선동주와 함께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훔쳐오라고 얘기를 했다.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되는데, 여기서 바로 김갑동의 말, 김갑서가 전한 김갑동의 말. 이게 누구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어디에다가, 만약에 김갑동이 아니라 이을남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이게 316조 2항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316조 2항에서 김갑동이 출석해서 어떤 진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증거로 쓰지 못한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김갑서의 말입니다. 김갑서 사실 전한 김갑동이라고 했는데 사실 김갑서의 말이 김갑동이 이렇게 했다. 그 자체로는 진술은 아니에요. 진술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건데 김갑서의 말입니다. 김갑서의 말은 이제 316조 2항 공판조서니까 311조에다 플러스 되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서 증거로 못 쓴다. 뭐 깊이 있게 지금 생각하지 말고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맨 위에 고소장의 증거 의견. 이게 만약에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되면은 그 사람에서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이기 때문에 일단 선서가 없다. 이 고소장의 진정 성립에 대해서는 거기다 아예 위에 고소장 진정 성립에 대해서는 이 고소장은 통상 313조 1항으로 가는데 진정 성립 관련해서 이게 공범 아닌 어떤 공피 사안이라면 사안에서는 선서 없어서 어떤 진정 성립이라고 하는 어떤 진술의 효과를 인정할 수가 없다. 항상 증거 의견도 피고인 아닌 자는 증의대주의에서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논점이 그냥 매회 똑같아요. 매회 똑같아요. 피고인 신문에 있어서는 증거 의견도 있고 실체 진술도 있을 수 있고 뭣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과 아무튼 공판조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316조 2항이나 재전문 진술 이거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정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공판조사를 쭉쭉 보면서. 그 밑에 뭐 잊어라 이건 일단 마치겠어요. 여기 안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인신문조서로 17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뭐 장동근, 누구 사건인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검사. 증인은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였는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시 열람케하고 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제시 열람한 다음에 이거 한 것은 뭐 진정성립 인정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요즘은 이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요. 진정성립 그냥 인정하냐 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이게 형사소송법 사례에서 요거 진정성립 안 된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봐두시고. 근데 이거 형사소송법에서 본 것처럼 그 판례 원용하면 큰일 납니다. 얘기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인정한 거다. 진정성립 보시고. 예, 그렇습니다. 김갑동이 합의를 위해 증인으로 왔을 때 멱살 잡고 뺨을 때렸다고 이야기한 바 있죠. 이을남도 함께 멱살 잡고 뺨도 때렸다고 김갑동이 얘기했습니다. 자, 김갑동의 말이에요. 김갑동의 말인데 이걸 누가?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면 안 되죠. 이을남도 때렸다고 김갑동이 말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김갑동의 말. 그리고 증인 뭐 누굽니까? 장동근? 네. 장동근이 김갑동의 말을 했는데 이 김갑동의 말을 이을남 사건에서 또 316조 2항으로서 필요성 요건 날려가지고 증거로 못 쓰는 거. 김갑동 사건에서는 본인 사건에서 의미도 없어요. 사실은 이을남도 함께 가담했다 얘기하는 게 의미는 있을 수 있겠네요.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꼭 써주는 것은 이을남 사건에서 써주는 거예요. 본인 말고 316조 2항. 자, 논점 하나 찾았죠. 자, 그러면 하나 찾으면 보수적으로 1점 또 추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쩌고 저쩌고. 자, 맨 밑에 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가요?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너 하나 걸렸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폭행. 그럼 기준이 뭐가 될 것 같냐면 아까 스토리를 보니까 공동폭행입니다. 폭처법 위반인데 만약에 단순 폭행으로 간다면 처벌 불원의 의사 이 세트로 있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견 같은 경우 무조건 체크해놔야 돼. 이건 형식 재판 하나를 구성하는 거니까. 자, 18페이지 증인신문 조서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대로 이건 이제 신빙성에 관한 진술이고 그냥 이런 체크만 해놓고 이제 별도로 이게 증거능력 파트에서는 큰 거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페이지에서 148, 149 사촌관계에 있다. 증언 거부를 하였다. 사촌, 너 잘 걸렸어. 사촌이라고 하면 일단은 제3범죄에 의해서 사촌, 그다음에 사실 동거하는 친족이면은 더 잘 나오겠는데 일반 사촌이게 되면은 상대적 친부죄. 얘 하나 어디 가면 또 하나 잡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위에 하나도 형식 재판 하나 먹을 수 있다. 이건 확률로서 한 20에서 30점인데 요거 찾으면은 최소 10점에서 15점 받을 수 있겠다. 얘 찾으면 이런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너는 일단 한번 찾아보자. 자, 그 다음에 20. 여러분 지금 저랑 같이 해서 OX 표시하라고 했는데 증인신문조서에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O 표시가 없어요. O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O 표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는 증거 전문 법칙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증인신문조서 앞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뒤에 가서는 O가 돼 있는데 혼자 316조 2항 열심히 찾고 있단 말이에요. 재전문 찾고 있단 말이에요. 해봤자 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뒤쪽에 있는 것은. 그래서 OX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증거능력 있다. 원래 증거동의 의제에서도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증거동의 의제 규정 자체도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증인신문 조서에서 일단은 지금 내용을 보자는 건 아니니까 실체 진실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신빙성에 관한 진술들이. 이제 넘어가서 증거 신청서. 이게 마음속으로는 1시간이면 기록 끝까지 다 볼 거라고 생각했더니 내 마음속에서만 1시간에 다 봤습니다. 자, 2시간으로 이제 2시간은 안 걸릴 거예요. 뒷부분은 좀 빨리빨리 볼 거니까. 그 약식 명령이 그 다음 나오잖아요. 판결문은 이제 기판력의 기준시가 사실심 선고시. 1심이 확정이 됐으면 1심 선고. 2심이나 3심이 확정이 돼도 이제 2심 선고. 약식명령이라고 하는 게 확정이 됐으면 약식명령 발령시라고 얘기하죠. 약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식명령 발령, 사실심리가 가능한 최후의 시점. 약식명령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잖아요. 그럼 서면심리를 한단 말이에요. 서면심리를 하고 판사의 손에 마지막에 있는 순간은 어디예요? 서명 나른한 시점. 이 발령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법관이 서명 나른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거기 약식명령장에서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밑에 중간에 도장 있는데 옆에 있는 날짜가 그 날짜, 이게 발령시다.
2022년 10월 20일 이게 발령시다 체크해 놓고요. 그래서 일반 판결은 선고시고 거기에 써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보다 보면은 좀 헷갈려. 위에 도장은 또 뭐야? 확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가운데 2022년 10월 10일 뒤에 등본임 11월 15일 날 등본해 준 거고 옆에 있는 그게 발령시 법관이 서명 날이라는 시점. 그때까지만 손대고 그때까지만 사실 심리가 가능하고 이거 딱 써놓고 나면 그 다음 송달 가면 손을 못 대잖아요. 그래서 야 약식명령 나오면 자 밑에 범죄사실 쫙 읽어봐. BC카드 피해자 임재영 운영 갈대주점 술값 지불 능력 공소의 이동수 BC를 소지 기화로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다. 20만 원 BC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동일성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붙는 게 있죠. 여전법 위반은 포괄 일정한 게 있어. 근데 이건 이제 신용카드, 이거 또 형법 실력이 이제 붙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 범죄에 의해서 도난카드니까 신용카드 부정사용. 이제 여전법 위반은 전체가 포괄일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개별적인 거, 뭐 사기라든지 컴사기 이거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여기 또 나머지는 또 실경의 관계니까 기판력이 또 안 미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형법적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약식명령장을 딱 찾으면은 이 약식명령장에서 번호를 하나 쓰고 2022 고약 7777 약식명령이 발령된 2022년 10월 20일을 기준으로 동일습격의 기한, 여기 동일습격이라고 안 써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이루어진 부정사용,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친다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